네,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 성시 사건 수사경력자료 보조 문제입니다. 소년범들은 성년범하고 다르게 이제 사회에 복귀하고 흡수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아직 크죠. 유연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고정관념이 형성이 덜 됐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복귀에 유리하게,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그 제약적인 어떤 정보들이나, 사회 진출에 제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삭제해주는 제도 같은 것들이 막 도입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손해에 대한 수사경력 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해서 규정을 두었는데요. 다만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 송치 사건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아서 위헌이 나옵니다.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됐다.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인지 아시면 아주 쉬운데, 자 볼게요. 소년범들 좀 이제 어린 소년들이 있고, 그죠? 촉법 이래가지고 좀 머리가 이제 굵은 큰 소년들도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머리가 큰 소년들은 성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형사 절차가 가동됩니다. 형사 절차의 대상이 돼요. 자, 근데 촉법이나 이런 어린애들은 형사 절차가 아니라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이제 가정법원, 이런 민사 영역의 가정법원에서 이제 처리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호의 관점에서, 응보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보호의 관점에서 처리를 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로 혐의가 없다 하면은 보통 이제 뭐 불송치, 경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검사 단계에서는 불기소, 재판 단계에서는 이제 무죄, 이런 것들이 떨어지겠죠. 이런 걸 받게 되면 이제 수사 경력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지워줘요. 자, 삭제. 그래서 이제 사회 진출을 돕는데요. 근데 이제 이 보호 절차는 만약에 이제 어떤 처분이 필요 없다 하면은 이제 불처분 결정이라고 해서 너는 그냥 이제 집에 돌아가라, 이런 훈방조치 비슷한 이런 불처분 결정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해서 수사경력 삭제 조항이 없었어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입법 취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법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우리 판례에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특별한 입법 취지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실수로 공백이 있는, 예측하지 못한 뭐 이런 이제 결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이제 이들이 어때요? 보호의 필요성 같은 것이 더 크게 상정되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보호의 필요성, 사회 복귀의 필요성이 더 크게 상정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없는 부분이 이제 위헌으로 판단된 이런 구조만 딱 아시면 없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판례 보죠.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출소 후 신고, 변동 신고. 출소 후 신고는 합헌 나오는데 변동 신고 조항이 이제 위헌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잘 하시는데,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이제 누구냐면은 그 국가보안범죄라고 해서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뭐 형법 중에서도 아주 극악무도한 이제 범죄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안관찰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이제 따로 관리를 하는데, 자, 그 범죄를 이제 2번 이상 저지른 사람한테 바로 이제 대상자로 편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관찰 처분이란 거는 이제 사회 방해 처분인데요. 이 사회 방해 처분을 이제 받은 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대상자, 관리 대상자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왔을 때 최초 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거처를 마련했다 신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거처가 바뀔 때마다 계속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는 누가 봐도 이제 그 쫓아다니면서 관찰하기 위한 기초 조건이죠. 최소한의 기초 조건이기 때문에 요거는 합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변동 신고가 무기한이에요. 무기한. 결국 이제 보안관찰 처분은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행사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재범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보안관찰 처분을 이제 내릴 때까지 계속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법무장관의 보안관찰 처분 시까지 지속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개인의 어떤 활동을, 자유를 너무 이제 오랜 동안 심대하게 제약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출소 후 신고는 됐고요. 자, 변동 신고 보십시오. 의무기간의 상한을 따로 안 정했습니다. 뭐 몇 년까지 한다, 이런 규정을 안 두는 바람에 대상자로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서, 그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처분을 내릴 때까지, 이 말이죠. 그때까지 결국 이제 보안관찰 처분을 이제 이미 받은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기한의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가혹하다라고 해서 이제 과잉금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합헌, 일부 위헌, 구분 잘 하시고요. 자, 그다음
자, 직계열 쪽 가족부 상세증명서 교부 청구하고 그 밑에 판례 대조해보죠. 가정폭력 직계열 쪽 가족부 증명서 교부 청구. 요거 좀 종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제 가족부 제도가 이쪽이죠. 예전에 호적 제도가 없어지고 이제 법원이 관리하는, 대법원이 관리하는 가족부 제도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자, 이 가족부 에서 다루는 이제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각종 문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족부상의 가족관계, 예, 좀 줄여서 네, 가족부 증명서라고 하죠. 자, 가족부 증명서. 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뭐 기본 증명서, 뭐 국적 정도만 반영하는, 뭐 출생 사실하고 이제 국적 반영하는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반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혼인관계 증명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보면 또 기본하고 상세로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본, 상세 이렇게 이제 나눠져 가지고. 기본은 이제 현재 어떤 가족관계 이런 것만 반영하는데, 상세는 이제 전혼, 예, 뭐 이혼을 했든지 뭐 여러 가지 결혼이 반복됐을 때 그 전에 있었던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가족관계까지 반영을 해서 상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혼, 후혼을 이제 모두 이제 반영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이 가족부 증명서를 이제 일반입니다. 가족부 증명서 이제 일반에 대해서 판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좀 지나간 판례라서 안 담겨 있는데, 그 가정폭력 가해자, 가폭 가해자가 그냥 부모다. 직계열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가족부를 마음대로 보다 보니까 그 등록 기준지가 기입되거든요. 그 안에 보면 등록 기준지. 그러니까 이제 어디 사느냐, 어디서 등록했느냐 이런 게 이제 기입되다 보면 결국 이제 주소지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막 가정폭력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형제자매라는 이유로 무작정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교부권 조항들이 다 위헌 나왔어요. 위헌. 예, 형제자매도 보면 좋을 때 좋지 나쁠 때는 극악무도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 사례는 또 보면 이부 형제사라고 해서 엄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예, 이부 아버지가 다른 이런 형제들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청 사이가 안 좋았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것들이 내 증명서를 들여다봤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막 뭐하러 봤어 이래가지고 이제 이 법이 썩었네 이래가지고 위헌적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돈 문제라도 좀 교부되고, 그래서 부모님이 그냥 별로 안 남기고 돌아가시면 우애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조금이라도 남기고 돌아가시면은 또 틀어지고 할 수 있는 위험, 이런 큰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막연히 교부권을 인정하는 것들은 다 위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상세증명서, 여기 이제 또 판례 나오는데, 이 전혼 후혼이 다 반영되는 상세증명서를 직계열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인정하는 것들, 요거는 합헌 나와요. 직계열족 교부권 합헌. 교돈이 반대죠. 예, 요건 합헌 취지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사례냐면, 어떤 이제 딸이가 아버지의 그 상세증명서를 직계열족이니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연찮게 들여다봤더니 형제들이 전혼관계에서 아버지가 세장가를 간지도 몰랐는데 전혼관계에서 형성된 형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버지가 뭐 오랜 지병으로 엄청나게 이제 이 딸아이가 시집도 못 가고 버는 쪽쪽 아버지 그 병치료에다 다 투자하면서 좀 벅벅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형제들을 봤잖아요. 근데 이 형제들이 뭐 타워 팰리스에 살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신다 치면은 억울할 거 아니야. 그죠? 이걸 이제 미리 알았다면 이 가족 간에는 서로 이제 부양 의무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그 부양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담했더라면 내가 시집도 갈 수 있고 나름대로 내 재산도 모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좀 열받아가지고, 예, 좀 따졌더니 아버지가 뭐냐 이 제도가 이래가지고 이제 위헌적이를 한 사례인데, 자, 이거 보시면, 자, 상세증명서 추가기재 자녀에 관한 개인정보는 경우에 따라 가족 간의 신뢰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어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도 있다. 예, 일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 공유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 자, 뭡니까? 나중에 알고 이렇게 분란이 생기는 것보다 좀 미리 알게 되면 어때요? 아까처럼 형제가 있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은 부담을 나눠지고 하면서 서로 또 형제나 이런 가족 관계가 더 형성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알았으면 소송으로까지 안 가도 될 분란들이 나중에 뒤늦게 알거나 다른 루트로 아는 바람에 결국 소송으로 비화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 생활 공동체 간에는 공유의 필요성이 있는 정보다. 이렇게 봐서 이제 합헌으로 봤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이렇게 맞춰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요거는 됐고. 요것도 따끈한 건데. 자, 혼인무효 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 등록부의 제작성 문제인데요. 자,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가면 무효, 취소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애초에 혼인에 뭐 의사가 없다거나 뭐 이런 상태에서 그냥 뭐 어줍잖은 이유로 혼인관계가 성립돼 버린, 예, 같이 살 의향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입증하고 하면은 이제 혼인 무효 처리해주고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혼인 무효로 이제 가족부가 이제 정정될 필요가 있는데, 자, 이게 보면 잘 보세요. 혼인 무효에 관한 여기요. 제3항 중 제2조 1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 등록부 제작성 신청 시 혼인 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 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면 그때는 이제 아예 제작성을 해줍니다. 그게 제작성 요건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작성, 완전히 갈아엎는 이런 제작성을 알라치면 일방 당사자나 타인의 범죄 행위로 혼인이 깨지는 이런 이제 사유가 입증돼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유로 이제 혼인이 무효가 된다면은 이거는 제작성이 아니라 이제 정정, 고치기만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빨간 줄을 긋습니다. 그 혼인관계 사실에다 빨간 줄을 쭉 긋고 혼인 무효 사유 이렇게 사유를 적고 이런 형태로 이제 남기는데 그러면 이제 어때요? 남들이 보면은 혼인한 적이 있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혼인관계 정보가 싸그리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남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이제 불만을 제기한 것인데요. 자, 보시면 무효인 혼인의 기록사항 전체에 하나의 선을 긋고 말소 내용과 사유를 각 해당 사항란에 기재하는 방식의 정정 표시는 청구인의 인격 주체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정 표시, 이거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받고 또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합헌에 놓은 겁니다. 혼인에 따른 법률 효과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적 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 공적 증명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어쨌든 공적 장부잖아요. 가족관계, 생활관계를 이제 보장하는 이런 공적 이제 증명 장부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적 장부의 증명 기능을 얘기합니다. 공시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유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적 장부가 그 담당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널리 어떤 그 존재하는 관계를 알려주는, 역사를 알려주는 이런 이제 증명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하려치면은 그래서 이제 무지막지한 뭐 이런 경우 정도 아니면은 이제 정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흔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혼인관계에 따른 법률관계는 제3자하고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막 이런 표현들 막 쓰고 있죠. 뭐 이걸 예를 잡기는 쉽지 않은데 우리가 판시가 없기 때문에 좀 가공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 어떤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좀 투자를 해달라고 합니다. 막 투자를 막 권유를 하고 막 그래요.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 남편을 보면은 돈 빌려주기 싫어요. 예, 그냥 마이너스의 손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 여성분이 워낙 탄탄해. 예, 워낙 뭐 똘똘하고, 뭐 하여튼 뒤에서, 남자를 이렇게 잘 이렇게 도닥거리고 사업을 키워온 사람도 그 여성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그 한쪽을 보고, 투자를 해줬어요. 투자를 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더니, 둘이 혼인관계가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전에, 돈 주기 전에 무효가 됐다. 자,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걸 완전히 제작성, 요런 경우라 하고, 또, 표면적으로 뭐가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증명 기능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이제 좀 안면이 있는 상황에서 문제인데 이제 안면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부부인 줄 알고 믿고 그것 때문에 신뢰해서 뭔가 주는데 애초에 부부가 아니었다. 그걸 뭐 공적 장부로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국은 이제 그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공적 장부가 존재하고 그게 이제 그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이제 기능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신분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를 신뢰해 가지고 형성되는 이제 제3의 법률관계 이런 것들의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공적 장부가 어느 정도 공적 기능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지막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정의 형태로서 어떤 흔적을 이렇게 남겨주는 것들이 그 제3의 어떤 법률관계 형성의 증명 기능 이런 것들을 유지함에 있어서 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합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뭐 코로나 뭐, PCR 검사 뭐 이런 거 막 적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문제됐던 건데, 그 감염법 예방법에 가면은 그 기지국 수사, 그 위치 정보 수사하는 거 있죠. 휴대폰 그 기지국, 연결된 기지국에 따라서 위치 수사가 가능하죠. 그런 거 이제 했던 게 문제가 됐는데 합헌 나왔습니다. 근거법에 따라서 그냥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 사례 그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막 이태원에 동성애자들이 주로 찾는 업소에서 확산되는 이런 이제 사태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 일정 시간대 이태원 그 업소 주변에서 이제 휴대폰을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기지국으로 휴대폰을 이제 통신을 하고 있던 사람들 우리 이제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기지국 수사권이 있어가지고 다 알아낼 수 있으니까 끄집어내기 전에 스스로 PCR 검사 받아라 이랬는데 제대로 받았다는 소식이 없거든요. 예, 그게 결국은 이제 그 동성애자로서 커밍아웃 되는 것들이 더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그냥 행정명령에 이제 객인 것 같은데 일단 그 과정에서 그렇게 무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헌 나왔고, 자, 그다음. 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봐도 될 것 같아요. 어린애들 그냥 성행위하고 이런 것들을 강간처럼 뭐 이렇게 세게 처리하는 것들인데 아직 정신적 판단 능력이 어린 이제 미성숙한 존재들은 꼬임에 넘어가기도 쉽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싫지만 이제 그런 관계를 갖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 법이 이제 좀 강하게 보호해주는 것들은 타당합니다. 자, 이제 양심의 자유 영역으로 가죠. 대체역 법령, 요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얼마 전에 그 양심적 그 대체복무 요구, 이런 것들을 우리 병역법에서 전혀 인정을 안 하다가 그게 위헌 결정 났죠, 그죠? 네. 그 종료조항에 집총훈련을 예정하는 병력만 있고, 집총훈련이 빠지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는 바람에 위헌 나고 나서 대체역법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또 불만이 좀 제기된 거예요. 기간이 좀 상대로 길고요. 현역 복무보다. 그리고 또, 주로 이제 교정시설에서 그 구치소나 뭐 이런 교도소나 이런 교정시설에서 합숙을 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범죄자도 아닌데 뭐 여기냐 이게 또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일단 뭐 현역병들이 겪는 이런 이제 고초들에 비할 바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현재가 합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다음 이제 종교의 자유. 일단 워낙 이제 문제가 회자가 많이 된 이슈인데 종교의 자유 쪽에서는 판례가 이렇게 리딩이 되는 판례들이 거의 몇 년은 없었어요. 없다가 이제 신선한 게 하나 툭 나오자마자 이게 뭐 로스쿨 법전형 모의고사 시험으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객관식으로 이제 다루어지는데 사례 시험 문제로까지 로스쿨에서는 다뤘습니다. 자,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훈련소장이 훈련병도로 하여금 이제 종교행사에 참석을 강제하는 행위가 이제 위헌 나왔거든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20조 1항, 그러면 종교분리 원칙에 반한다. 20조 2항, 두 개가 다 위헌 나온 사례인데 어떤 사례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육군훈련소에 그 훈련병들이 이제 주말에 이제 쉬는데 좀 쉬니까 훈련소장이 들으면서 야, 니네 있잖아. 그 육체를 이렇게 다듬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 정신전력이란 것도 엄청 중요한 거야. 심리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니네 그 종교행사 그 4대 종교행사장을 하고 있으니 아무 데나 가. 이러더니 이제 나중에 훈련병이 몇 명 찾아와요. 저는 종교가 없는데요. 무신앙인데요. 그래도 가. 자, 저는 4대 종교, 여기 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인데 뭔데? 이슬람교, 가. 왜냐면 1주차 때는 예외가 없어. 다 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누가 그랬어요? 누가? 훈련소장. 그죠? 그 이제 그 시설의 그 최고 지배자가 가. 1주차 때는 다 가는 거야. 예외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들은 단순한 권유의 의미를 넘어서 이제 권력적인 사실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 지위, 뭐 권리 의무 관계에 직접 어떤, 뭐 권리를 창설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런 이제 내용은 아니지만 그 권력적인 그 요소들 때문에 어쨌든 사실상 강요된 결과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성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 현재가 공권력성을 인정해 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심판을 본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건데 자, 들어보니까 종교의 자유에는 무종교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이거 오지문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 또는 무종교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다 했는데 모든 자유는요, 모든 자유권은 아까 일반적 행동자유권 판례에서도 봤지만은 원하는 대로 할 것과 원하지 않으면 안 할 것을 다 보장해요. 그래서 할 자유와 안 할 자유, 하고 안 할 자유를 다 보장합니다. 자유권은. 자, 그러니까 여기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는 거죠. 자,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앙을 갖지 않을 무종교의 자유를 이제 제한했죠. 자, 근데 따져봅니다.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 권력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 자,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 이게 문제는 4대 종교로 한정되어 있다는 게 일단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 행사가 다 이렇게 보장되지 않고요. 예, 그리고 또 정신전력 강화의 그 수단은 그 밑에서 보면은 다양한 수단들이 인정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훈련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종교적인 수단 외에 윤리교육 등 다양한 대안들이 존재한다. 이게 그건 뭡니까? 모든 종교를 다 보장하면서 가라고 해도 그것도 또 무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윤리교육이나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전력의 강화 수단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 행사장에 다 이제 참석을 강제했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결국은 종교 분야의 어떤 특권을 주는 듯한 이런 이제 효과들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정 종교만 보호해도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지만 모든 종교를 뭐 다른 어떤 사회 집단과 구분해서 또 어떤 특혜를 주고 이런 것들도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교분리 원칙에 반함과 동시에 이제 신앙을 갖지 않을 종교의 자유도 침해를 했기 때문에 20조 1항 2항 모두를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났습니다. 자, 무엇보다 요 두 가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거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변호사 광고 규제 사건인데, 요것도 이제,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형 문제 대비까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변호사법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협회의 유권 해석에 반하는 광고나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한변협, 줄여서 변협이라고 합니다.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이 일부 위헌이 나왔어요. 자, 이제 보시면 대한변협은, 즉 변협은 변호사법에서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 이제 공법인이다, 이렇게 이제 간접적 국가행정을 담당합니다. 간접적인 국가행정 담당. 네, 그래서 국가의 위임에 따라서 간접적인 국가행정을 이제 수행하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변호사 관리 이런 체계 이런 것들이 보면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 관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의 기능이 역할이 그 법이라고 하는 공공재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다 보니까 그 공익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법조인들을 특히 변호사들을 보면은 공익의 대표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익에 직결되는 이제 그 대변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 관리가 전제되는데 그걸 이제 변협에게 일부 위임을 해서 추구되는 모습들이 이제 이런 이제 결론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의 그 대상적 기업과 관련해서 공권력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협 규정을 보는데 이게 이제 공권력 행사인지 공권력 주체인지를 이제 따져보고 이제 이게 공권력의 행사인지를 따지는데 위 규정이 단순히 변협 내부의 어떤 뭐 조직 운영 기준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죠? 그 구성원들이 뭘 이제 대외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내부 변협의 그 운영 기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법과 결합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이 규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도 해당한다. 대국민적인 제약 효과를 가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건 요건은 다 넘어가고 이제 요거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게 지금 어떤 이제 문제 상황이냐면 요걸 보통 이제 최근에 이제 로톡 관련 사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로톡이니 이런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변호사들은 그 영업이죠, 영업. 변호사 뭐 자격, 멋진 자격이지만은 결국은 영업을 잘하지 못하면 돈도 못 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영업력,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 숨쉬는 방법인데 자, 근데 이제 홍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가 돼야 이제 영업도 되고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홍보 수단으로서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그래서 이제 로톡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몇 푼 안 되는 돈을 주고 이제 유료로 이용을 하면서 광고를 싣고 이러면은 이제, 연락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용을 하지만은 변협 입장에서는 영 타당치 않아요. 왜냐면 로톡의 그 광고 내용들이 보면은 비방 광고, 과장 광고, 허위 광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실리다 보니까 오히려 변호사 집단에 대한 신뢰가 또 떨어지는 이런 측면들도 있어서 변협에서는 이제 이걸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다가 최근에 이제 막 각종 대법원에서 어떤 그 일반 뭐 행정 사건이 있는데 보면은 자, 이 그 플랫폼 사업자들 손을 다 들어주는 이런 결론이 나오고 이 사례도 보면 플랫폼 사업자 손을 들어주는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법률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청구인 회사는 위 규정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죠, 그죠? 이거는 이제 변호사들을 규제하는 거지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변호사들하고 엮여가지고 수익을 버는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국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 직접 부여된 어떤 이해관계가 상정이 돼요.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 회사의 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입니다. 직업의 자유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 법에 의해 직접 부여된 이해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광고 제한에서 이제 위헌안을 봅니다. 협회의 유권 해석에 위반되는 광고 금지. 자, 요 내용요. 협회 유권 해석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자기 권한에 따라서 내려지는 각종 이제 판단 기준 같은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 예측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요소만으로는 어떤 규제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 기준이 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이제 열려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대가 수수 광고 금지. 이건 뭐죠? 네, 요거 유료 광고 금지 시켜면 돈을 지불하고 광고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뜻인데, 자, 이것도 보세요. 광고 표현이 지닌 기본권의 성질을 고려할 때, 자,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인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표현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는 법의 헌법적 지지를 받는 이런 우월적인 기본권에 그 배경을 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자꾸 금지하려는 쪽으로 덮으려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 표현이 지닌 기본권의 성질을 고려할 때 자,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게 옳을 것인데 반대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가 위헌입니다. 그래서 협회의 유권 해석에 반하는 광고 금지 위헌, 대가수수 광고 금지, 즉 유료 광고 금지 위헌.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유료 광고 이렇게. 자, 그다음 그 밑에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충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맨 밑에 있는 판례. 요거 한번 보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인데요. 그 선거운동 기간은 이제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아주 중요한 기간이죠. 불법 선거 이런 것들이 막 자행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게시판에 실명으로만 이제 글을 써라. 흑색 선정 같은 것들이 너무 난무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만든 조항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우리 언제가 익명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이나 가명으로 뭐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익명 표현의 자유를 이제 보는데 선거운동 기간 중 정치적 익명 표현의 부정적인 효과는 익명성 외에도 해당 익명 표현의 내용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 여러 상황, 시기 이런 이제 조건들이 결합해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익명 표현은 기본권으로 보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익명 표현 자체로서 이거는 지금 우리 헌재가 인정하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자, 그래서 익명 표현은 기본권이고 자, 기본권이고 자, 이 자체로서 자체로서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본권으로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이제 부정적이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과 결합해서 나쁜 영향을 미칠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결합을 규제하면 되는 것이지 익명 표현 자체를 그냥 규제하는 이런 이제 조건들은 결국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강력한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익명 표현을 보장하는 쪽이 아니라 아까처럼 규제하는 쪽으로 접근한 것들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제 판단이 나온 결과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이렇게 처리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동학대 유기자 식별병 정보 보도 금지는 그 아동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동학대 유기자가 주로 이제 부모들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모의 신변 이런 것들이 보도되고 하다 보면 주변에서 다 알아보거든요. 저거 선동주 아빠인데 이런 식으로 되면 제가 선동주가 학교 다니기 힘들어져요. 눈치 보여서. 그죠? 그래서 이제 아동의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을 보호하려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정치자금법상 회계 보고된 자료의 열람 기간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이제 위헌 나오는데, 지금 정치자금법에 가면은 그 검은 돈, 예, 불법 자금의 소통 방지를 위해서 국민들이 수시로 감독할 수 있는 장치로서 회계 자료 열람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정당별로 이렇게 공개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관위 사이트나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 자료를 보게 되는데, 자, 이 회계 보고는 보세요. 자세히 보지 말고 1년에 한 번 정도 공개됩니다. 한 번 정도 공개되는데, 한 번에 보고되는 양이 많겠죠. 예, 그래서 자료의 양이 적지 않다마는 1년 단위로, 예, 모아가지고 내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자료가 나오는데, 그 금전이 출납되는 그 정황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뭐 대차대조표 막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읽지도 못합니다. 자, 근데 이걸 보세요. 영수증, 예금 통장은 사본 교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열람 중에 필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 아주 핵심 정보는 사본 출력을 못하고 필사 베껴 쓰는 것도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눈으로만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눈알 빠지도록 이제 쳐다봐도 몇 날 며칠을 봐도, 예, 제대로 볼까 말까. 이는 결국 무늬만 열람 제도입니다. 겉으로만 신용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이제 실질적인 통제권을 주는 게 아니라, 예, 겉으로만 신용만 하는 이런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위헌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의료 광고 또는 의료 기기 광고 사전 심의제, 이거는 허가 검열 금지 원칙 위반의 리딩 케이스죠. 특히 리딩이 되는 지점이 뭐냐면, 그 검열 요건에 나머지는 다 갖췄는데, 검열의 요건이 뭐냐면, 헌법상 금지되는 이제 허가나 검열의 그 요건이 행정권에 의한 표현 내용에 관련된 사전 통제, 사전 억제 장치, 예, 요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로 행정내사 이래가지고 외우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이제 내사가 펼쳐지는, 예, 단행되는 이런 이제 모습으로 보시는데, 자, 근데 여기서 요 논점이 중심이 됐던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다 갖췄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게 어떤 독립기구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 심의를 하는 사례입니다. 자, 근데 자, 보시면 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서를 취합니다. 이 행정권을.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독립기구를 둬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 물밑에서 그 행정기관이 이렇게 장악력을 가지고 지배력을 가지고 이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갖고 있으면 이 독립기구는 행정기구다. 요건 충족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논리와 이제 적용이 있었던 리딩 케이스 두 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결론을 잘 외우시고, 그 앞에 이제 앞뒤로 나온 내용들은 그냥 일반론들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수업 보신 분들을 이제 전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되새겨 보십시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이제 집단행위 금지로운 것들은 이제 정치 집단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합헌. 그럼 요거 보죠. 최근에 이제 시사성이 있었죠. 한국방송공사, KBS 이제 TV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인데, 예전에는 이게 처음에는 KBS 자, 통합징수를 했죠. 통합징수. 원래 맨 처음에는 분리징수였어요. KBS 제도가 이제 처음 만들어질 때 공영 그 자본, 예, 이런 것도 운영 자금을 이제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할까? 국가 세금으로 이렇게 바로 지원을 할까? 그러면은 이게 국가가 이 공영방송을 이렇게 지배한다, 막 개입한다,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올까봐 그래가지고는 이제 니네가 스스로 걷어라 이렇게 합니다. 예, 걷는데, 예, 그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사무원들이 막 징수원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가가호 집집마다, 예, 징수라고 하는데, 예전 무슨 뭐 새마을 운동 뭐 이런 다루는 뭐 영화 보니까 김범수 나오고 이런, 예, 영화 보니까 막 그런 에피소드를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TV 수신료를 안 내려고 막 담요 듣고 해가지고 숨어서 보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막 잠복 해가지고 꺼지만 내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게 그 징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징수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통합 징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TV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일정한 전력을 이제 소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전력 소비량이 뭐 50와트니 이런 일정량을 넘게 되면 분명히 TV를 봤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의제를 해가지고 뭐 천몇백 원씩 이렇게 부과하는 이런 이제 징수 방법.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한국전력공사의 이제 정기요금 고지서에 같이 붙어 나갑니다. 근데 잘 안 보여요. 그 총계란이 그 맨 마지막에 조그만 총계란이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TV 수신료 1,000얼마 이렇게 돼 있거든. 1,000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되고, 꽤 꼴랑 1,000원 이거 가지고 계속 KBS도 보면 인사도 많이 하잖아요. 예, 이 프로그램은
예,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막 감사 표시도 매날 하고 하는데도 불만이 생기는 거는 최근 TV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예, 휴대폰으로 이제 모든 게 해결되다 보니까 TV 그 수상기라고 하는데 법명칭이 그 TV 또는 그 수상기 자체가 없는 집안이 많아요. 근데 무슨 TV를 보는 전력을 소모했다고 돈을 그냥 삥을 뜨느냐. 불투명하다 징수 과정이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이 되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윤재인이 아니라 자, 윤석열 정부에서 분리징수 제도로 이제 정책을 바꿉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예, 분리징수 하는데 또 옛날처럼 징수도 좀 희미한 데다가 그 인력 운영 비용 같은 것들이 워낙 많이 나가지고 바로 몇십억 이렇게 뭐 손해봤다 이런 말들이 막 나오던데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됩니다만, 요거는 어쨌든 간에 국민의 열망을 담은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투명하게 운영해보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합헌으로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결론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요거 보죠. 지금 이제 그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북 전단을 날리는 이런 이제 행위들이 문제를 많이 유발했죠. 물론 이제 대북 전단은 그 내용들이 뭐 다양합니다. 납북 피해자들 돌려보내라 막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들, 뭐 탈북을 이렇게 뭐 좀 부추기는 내용, 유도하는 내용들 뭐 다양한 게 들어갈 수 있는데 북한이 그 뭐 미사일 도발이나 여러 가지 군사 도발을 할 때 이 대북 전단 살포 이런 것들을 꼭 빌미로 잡거든요. 그 얼마 전에 그 오물풍선 보낼 때도 뭐 대북 전단이니 뭐 대북 방송이니 이런 걸 이제 문제 삼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북 전단 살포를 이제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형사처벌해요. 예, 예전에 뭐 그냥 예전에는 이제 신고만 하고 합리적이면 이제 보장받았던 제도인데 이걸 이제 뭐 과징금이나 범칙금이 아니라 형벌로 대응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다, 좀 형사처벌로 가는 것들은 좀 과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역시나 위헌 나버립니다. 자, 보시면은 국가가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보다 엄중한 과잉 금지가 적용될 것이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에 제한이 나오면 항상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루트입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이제 기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봤더니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데서 나아가 이를 범죄로 규정해 죄악시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이런 것들은 형벌의 보충성이나 최우수단성에 반한다. 자,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을 부과, 과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위헌이 나오는데, 이게 일단 전단 살포 때문에 실제 이제 그 도발의 빌미가 된다는 그 인과성도 없다. 이런 이제 의미들이 또 발견되는데요. 대북전단은 이제 이 규제를 하고 나서 대북전단이 이제 말 그대로 횟수가 그만큼 줄었죠. 그러면 북한의 도발 빈도가 또 줄나요? 안 줄어요. 걔네는 도발을 위해서 뭐든지 빌미를 만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뭐 허울 없는 하나의 어떤 그 빌미였던 거지 결국 이거하고 상관없이 도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헌재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표현만 우월적 보장 또는 적극적인 보장의 대상이 되는 이런 표현만 규제를 당하고 실효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네, 요 판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블랙리스트 사건 과잉금지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정도 보고 요것도 여러분 잘 아실 판례입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고 이제 나머지 판례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